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세븐 앱 하이리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드디어 80번째 리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습관 7 마무리 국면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80회 리뷰를 하게 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한 10여 차례 이내 정도 하면은 전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우리에게 주는 현명과 지혜를 온전히 다 리뷰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를 시작하면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우화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벌목공이 나무를 베고 있는 주변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몹시 지쳐 보인다. 얼마 동안이나 나무를 베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5시간 이상 나무를 베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러면은 톱날을 좀 갈고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사람을 민 듯 쳐다보면서 지금 바쁜데 톱날을 갈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우화는 우리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현타를 주는 그런 우화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책 볼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고 또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바쁘니까 또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버리는 시간들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 어쩌면 이런 게 평생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런 삶을 되게 위험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4가지 차원에서 끊임없이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체적인 차원이죠. 건강한 육체 또는 재정적인 안정, 이런 것들도 어떤 신체적 차원, 건강 차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 지적 차원, 그렇죠. 차가운 정신과 이성을 잘 별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감정적인 차원, 대인관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또 주변을 챙기는 여유, 또는 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적 차원, 삶의 목적과 영혼을 일깨우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끊임없이 가치관을 정연하는 그런 사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가지 차원,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받을 수 있는 자세, 사회 감정적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유하고 배우는 것,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훌륭한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과 장인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회상의 유산을 남기는 영적 차원,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또는 굳이 세상의 유산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4가지 차원에서의 신체적인 차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차원, 사회 감정적인 차원, 그 다음에 영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쇄신하는, 끊임없이 정비하고 쇄신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늘 성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열정이 식지 않으면서도 실패에서 실패로 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처칠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성숙의 과정, 자기 쇄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정이 식지 않으면서도 실패로 옮겨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윈스턴 처칠의 그 통찰력이 정말 빛납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사람들은 매번 뭔가 하면은 매번 성과가 나고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기 쇄신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은 늘 애매하고 모호한 순간이 있고 또는 실패한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늘 하루는 새로운 상황이고 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적, 사회 감정적, 그 다음에 신체적, 영적으로 자기 쇄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식지 않고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 차원에서의 어떤 건강을 확보하려면 운동과 영양,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공감적인 대화, 그 다음에 인내, 나와 다르고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기여하기, 이런 것들이 사회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강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는 정신적, 또는 지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은 독서를 하거나 또는 사유를 하거나, 생각과 사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사유를 하거나 또 시나 또 글을 쓰게 한다든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써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실행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지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적 차원에서는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늘 그 내 삶의 중심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 한 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차원에서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고 강화하는 일이죠. 또한 영적 차원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연과 교감하고 또 명곡을 듣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차원에서의 건강을 재충전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 그건 뭘까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끊임없이 자신의 생산 능력을 쇄신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이런 활동을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그야말로 뭡니까? 완벽한 습관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한 중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중독. 어차피 우리는 게으름도 중독이고요, 막연함도 중독이고요, 대책 없음도 중독입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중독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네 가지 차원의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서 습관 1부터 6까지의 과정을 끊임없이 쇄신함으로써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되고 7가지 습관이, 그래서 건강한 의미에서의 중독이 되어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습관 7 Habits,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7가지 습관의 핵심이죠.
바로 이 7가지 습관 그리고 4가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쇄신은 나의 영향력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 습관 1에서부터 쭉 이야기해 왔던 바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영향력 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황금거의 여러분, 여러분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쇄신하고 개선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내가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면 10점,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면 0점. 어느 정도의 점수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또 사회감정적인 차원, 사회감정적인 차원은 어떤 겁니까? 중요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가꾸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삶을 공유하는 활동. 자, 0점에서 10점.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정신적, 지적 차원, 네, 끊임없이 사유하고 독서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이런 활동을 내가 잘하고 있다 10점, 전혀 하지 않고 있다 0점. 여러분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영적 차원, 기도하고 또 자연과 교감하고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그 가치관에 따른 결심을 매일매일 하고 이런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정비해 나가는 일, 이런 영적 차원. 그래서 세상에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는 그런 영적 차원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10점,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0점.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점수가 평균 50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효과성이 또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와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세븐레빗을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바로 우리 이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약한 고리가 있다라면은 그 4가지 차원에서 어떤 약한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자각하고 회복하는 강화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4가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성공, 어떤 높은 위치에 가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뭘까요? 여기에 무의미한 성공의 사례를 좀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도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력과 이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난 1950년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입니다만 있습니다. 1929년에 최대의 철강 회사의 회사 사장인 찰스 숍, 이 사람은 51년에 파산하고 합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대의 공익회사 사미엘 인셀이란 CEO는 51년도에 무일푼의 범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최대의 가스회사 하워드 잡스는 51년도에는 정신이상이 되었고요. 연방정부의 장관이었던 알버트 폴 같은 사람은 51년에는 싱싱 형무소에 복역 중이었고 사면되어서 그 이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최대 국제청산은행장이었던 레이온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51년도에 자살했고요. 세계 최대 독점조합 협회장 이반 크루거도 역시 51년에는 결과가 자살한 결과였고요. WS 최대 증권업자 에셋 리버모어도 51년에는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을 우리는 무슨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의미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성공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무의미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4가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쇄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다음 세대, 내 삶이 내 자식과 또 그 손자 세대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문에 정신적 유산을 남긴다는 것.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가정은 바꿀 수 있고 함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효과적인 영향력 있는 삶을 산 7가지 습관을 잘 실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황금거위죠. 끊임없는 황금거위를 낳는 사람. 네, 황금거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가족, 그 다음에 친지, 팀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 가꾸어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이 욕되지 않게 모욕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가꿉시다. 사랑하고 평안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